안녕하십니까. 소울비트코인의 KJ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된 암호화폐 시대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리플이라는 법인이 XRP를 20% 이상 쥐고 있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 논리는 XRP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탈릭 부테린이든 핵심 노드를 장악한 누군가든 이더리움을 20% 이상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듣고 보니 이제서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암호화폐의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법을 만들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루나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공개된 노드 숫자는 형식적으로는 100명이 넘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던 핵심 세력은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수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움켜쥐고 있으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언제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이 떠안게 되죠. 그리고 꽤 잘 나가는 트론 아시죠? 여기도 수천 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7명에서 짬짬이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시스템입니다. 구글도 얼마 전에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더군요. 결국 미국 상원 의원들이 보기에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이름만 탈중앙화지 소수가 자본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솔라나, 스텔라 루멘, 바이낸스 코인, 아발란체, 카르다노, 폴리곤 등 이들 모두는 소수가 많은 물량을 쥐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탈중앙화는 주인과 결정권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사실상의 주인과 결정권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재단이라는 이름을 쓰든 개발사라는 이름을 쓰든 규제 당국이 보기엔 결국 너희가 마음대로 물량 풀고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소문이 돌면서 유독 리플 에스크로 계좌 때문에 리플은 이제 어떡하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리플 말고 다른 코인이 20% 보유 제한 룰 때문에 큰일 났다는 뉴스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코인들은 물량이 어디에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조차 불투명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플은 다른 코인들과 달리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스크로라는 구조를 통해 매달 공급량을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플의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암호화폐들이 아무리 탈중앙화를 외쳐도 결국 법과 규제라는 허들을 넘어야만 기관 자본이 들어오고 가격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리플은 그 허들을 넘고 싶어도 기회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20% 이상 쥐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도 그걸 구조로 보여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브래드 갈링하우스란 빵형이 2017년 CEO로 들어오면서 회사 보유 물량을 에스크로라는 구조로 묶어버렸고, 그때부터 공급량, 소유 구조, 유동성까지 누구나 숫자로 확인 가능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리플이 전체 물량의 약 34%, 즉 340억 개를 에스크로에 묶어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리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 스스로 가격 변동성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140억 개를 처리해야 할 텐데, 일단 리플 CTO이자 XRP 레저 설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귀한 자산인 XRP를 의미 없이 소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마치 채권처럼 미래의 가치로 구조화해서 기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예측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40억 개라는 물량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약 42조 원에 달하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최악의 하락장에서 출시된 XRP ETF 상품이 단 30일 연속 순유입만으로 1조 5천억 원 이상이 몰렸습니다. XRP 140억 개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리플의 비즈니스가 대위기를 맞았다거나 XRP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만큼의 압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140억 개가 기관들로 흘러들어가 에스크로에 20%만 남기고 더 이상 에스크로 물량을 풀지 않게 된다면 과연 XRP의 가치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마도 리플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라도 20%는 자체 보유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매를 먼저 맞는다는 표현을 쓴다고 해도 이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건 이미 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매를 맞고 싶어도 맞을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명세가 없는 연예인들은 사고를 쳐도 세상에 파장을 미치지 못해 기사 한 줄도 나지 않습니다. 듣보잡 코인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파장 줄 영향력이 없으면 규제 당국도 언론사도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리플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이득이 될지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규제는 예전 SEC처럼 짓눌러 보려는 시도가 아니라 아예 규칙을 정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2026년 현재 리플은 단순한 코인 회사로 보기에 어려울 만큼 등치가 커졌습니다. 기업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기업 가치 500억 달러까지 성장했고 잠재력이 무한한 리플이란 기업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못 죽입니다. 물론 반대 세력과의 견해 충돌, 이해관계 싸움은 언제나 존재하겠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리플이라는 핵심 엔진을 활용해 달러 패권을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방향에는 결국 뜻을 모을 수밖에 없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투자자는 배포가 간장 종지만에서는 곤란합니다. 나는 현실적이고 현명하다는 착각 속에서 가장 안전할 때만 들어가야 하고 리스크는 없어야 하며 수익은 보장돼야 하고 혹시 잘 안 될 때를 대비해 안전장치는 필수여야 하며 가장 낮은 가격에 들어가 가장 높을 때 팔아야 성공이고 내가 투자한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야만 한다. 그리고 조금만 흔들리면 내가 너 말 듣고 이렇게 됐다면서 핑계와 원망을 입 밖으로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유형의 사람들. 깊은 내면에 이런 사고방식이 견고하게 뿌리내려 자리 잡고 있으신 분들은 성실하게 적금하시는 게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안전장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목 분산이나 정보력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실패하면 삶이 매우 고달파진다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그 불확실성 위에 기꺼이 베팅하는 것과 모든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 저는 그걸 투자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큰 기대 속에서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설령 리플이 또 당장 힘을 못 쓰더라도 그때마다 쪼잔하게 굴지는 말자고요. 살다 보면 분명 얼마 전에 친구 자녀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듯한데 바쁘게 살다가 오랜만에 다시 본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크게 자라 있어서 깜짝 놀랐던 경험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XRP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살 때 가장 크게 자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잠시 잊고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은 결국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